그렇게 되면 지수가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9월 조정설은 웬걸 9월이 제일 많이 오르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조정이 아니라. 대표님, 음. 시장 요즘 되게 좋던데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어제 막판 장 끝날 때 강세를 보였고 오늘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다. 그거는 이제 국내 이슈가 있었다는 건데 그 계속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있잖아. 네. 10억으로 가느냐 50억으로 가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 어제 영수회담이 있었거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오고 그렇게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동혁 당대표가 제안을 했대. 대주주 양도세 상향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 얘기가 나왔고 기재부에서도 그 구윤철 부총리가 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또 발언을 했어. 뭐 이제 자기네가 얘기하는 것도 검토 사항일 뿐이고 많은 의견을 받고 그거를 한마디로 대주주 10억으로 낮추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난 듯한 스탠스를 취했어. 거기에 0.00001%의 내 지분도 있긴 있어. 뭔지 알아? 청원 올리셨잖아요. 그 국회 청원에 구윤철 물러나라, 구윤철 사퇴해라, 아니면은 본인이 사퇴 안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갈아치워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전무한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성토를 팩트로. 했단 말이야. 그 지금 아마 동의자 수 어저께 확인했을 때 6천 명 가까이 했을걸? 그래도 아무튼 이제 구윤철에 대한 그 민심이 확 안 좋아졌잖아요. 본인도 좀 쫄았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렇게 한번 처음으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견 표시를 한 건데 일단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50억 대주주 요건으로 확정이 되는구나라고 기대감이 지금 커지면서 시장이 눌려있다가 갑자기 딱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지. 어쨌든 소식을 기다려보면 되는데 일단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줘야 돼.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불확실성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빨리 결정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썰만 나오면 안 돼. 이러면은 또 나중에 크게 타격받을 수도 있고 이러다가 안 되면 그런 생각을 좀 하지.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좋긴 좋은데 음. 항상 그 추석 시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9월 조정설 이런 음. 것들.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9월 조정설이 꼭 우리나라 시장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항상 9월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어. 뭔가 이제 시기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9월 조정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는 이번 주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시장의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냐 음봉으로 끝나냐 그거에 따라서 9월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 PPI하고 CPI가 연달아 목금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전에 지금 고용지표는 망가진 게 확인이 됐어. 고용지표가 망가지는데 좀 심하게 망가졌거든. 근데 지수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괜찮게 버텼단 말이야. 이유는 네. 뭐냐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잖아. 악재성 내용은 뭐야? 고용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결국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오겠네라는 거는 악재로 바라보는 시선에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호재 거예요. 쪽으로 바라보는 쪽은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바라보면 금리 인하가 이제 FOMC가 9월, 11월 12월 세 번 남았는데 세 번 다 금리 인하를 내리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기는 쪽에서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번 물가 지표를 보고 확실하게 시장이 감을 잡을 것 같아. CPI나 PPI가 물가가 너무 치솟았다. 관세 영향 때문에.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축소가 되겠지. 네. 그리고 고용 지표가 망가진 것까지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 있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안 좋은 거거든. 그러면 시장이 훅 내려앉을 수 있다.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 어떻게 끝나겠어? 음봉으로 끝나겠지 미국장이. 그러면 9월 내내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좀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CPI나 PPI를 확인을 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 오르긴 올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올랐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 수준이네 하면은 연준의 스탠스는 무조건 금리 인하 쪽으로 보겠지. 왜냐면 고용지표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9월 조정설은 웬걸 9월이 제일 많이 오르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조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딱 체크해 볼 게 이제 목금에 있는 물가 지표만 체크해 보면 결국 답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우리의 스탠스가 바뀌겠지. 그 전에 확인하기 전에 오늘 내중으로 만약에 주식 비중이 100%라면 한 20%나 30% 정도는 미리 현금을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좋겠지.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9월 빠진다 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올 거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들고 있는 종목은 한 7, 80% 되면 어차피 내 종목은 더 올라갈 거고 2, 30% 가지고 또 시장에 핫한 거를 또 사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이 일단 가장 좋아 보인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음, 바이오가 제일 잘 가고 있는데 음. 바이오도 코멘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9월 달 다 와 가지고 딱 확인을 해 보면 국내 기준으로 가장 센 섹터가 바이오인 것 같아.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어느 준비 운동은 마쳤다라고 보여지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도 섹터가 이전에는 조방원이었다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잖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 9월 달은 아니지 아직은. 7, 8월 달 일단 횡보를 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때 그러면은 이 수급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급들이 비잖아. 네. 그러면 빈집 섹터 중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바이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하다 이렇게 봤던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7, 8월, 9월까지 오는 그 상황 9월 초인데 이 7, 8월 달 두 달 동안 움직인 상황을 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바이오를 일찍 잡았잖아. 그러면은 일찍 잡아서 지금 수익이 한 50% 났으니 지금 익절하고 나오자가 아니지. 이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라면 그냥 쭉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갈 길이 바이오가 가장 세게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도 섹터가 꼴랑 한 2주, 3주 올라가고 끝나는 주도 섹터가 어딨어. 조선 방산 보면은 뭐 6개월도 올라가고 1년도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바이오는 이제 시작점이지 이제 일단 한번 팔고 나야 될 지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이번 물가가 바이오 섹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물가가 만약에 너무 치솟았다.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낮아지게 되면 바이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쭉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거는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9월장이 조정이 아니라 만약 상승세다. 그러면 9월장의 대장 섹터는 역시나 바이오가 될 거다. 왜? 금리 인하를 등에 타고 오르는 장이 될 거잖아. 9월이. 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가장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T팜 우리 또 제일 많이 보시니까 ST팜에 대해서 또 나온 소식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업데이트를 살짝 해주면 전환사채 주식 발행 이슈가 있어서 380억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 좀 빠진 거야. 왜냐면 기준가가 6만 원대거든. 근데 지금 9만 원까지 왔으니까 한 50% 정도 수익이 났잖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근데 이제 주식 발행을 했어. 한 380억이니까 한 400억 정도 주식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 입장에서는 익절을 하고 싶겠지. 수익이 그쵸, 많이 그쵸. 났으니까. 오버행 이슈가 있다. 근데 그 오버행 이슈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2조인데 400억 정도니 하루 이틀 정도의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정 받았잖아.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거야, 보나마나. 그리고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틀만 지나면 오버행 이슈는 끝날 정도의 물량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